포도주에다가 코카를 섞은 게 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하필이면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렸어. 그래서 알코올을 빼고 그냥 음료수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의학의 역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약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네네. 천연 3대 마약이라고 하면 그렇죠. 뭐 천연이라는 글자 붙으면 좋아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 상태에 있었다. 네. 이제 아편, 대마, 그리고 이제 대망의 코카인. 수리남에도 나왔던. 현존하는 가장 비싼 마약입니다. 사탄 들렸어? 너 사탄 들렸어? 수리남의 네. 제가 이제 항상 시작했잖아요. 아편은 기원전 네네. 5,000년 전, 대만은 무려 기원전 1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던. 코카인에 대한 기원은 언제일까? 코카는 조금 더 최근이지 않을까 저도 싶어요. 최근일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얼마나 최근일까? 또집트 정도. 또집트. 네. 이거는 기원전 3,000년 전인데 지금 딱 또집트 아닌가요? 아니에요. 코카인은 안데스 산맥 주변에서만 자생하는 마약입니다. 아. 코카나무는 그 외 지역에선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남미라고 했지만 남미의 3대 문명이 뭐가 있지? 잉카, 마야. 아즈텍. 마야와 아즈텍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안데스 산맥에만 있기 때문에 잉카 문명이랑만 연관이 있는데 그럼 페루나 이쪽. 딱 페루. 딱 페루 거기. 안데스 산맥 근처에 있던 기원전 3,000년에 있던 거를 뭉뚱그려서 이제 안데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 소리가 되게 가깝다.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박사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안데스 문명에서 아마 곡식 재배가 기원전 2000년 정도에 이루어졌을 거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인 옥수수는 기원전 한 6,700년 전부터 재배를 했을 거다. 그 전부터? 옥수수보다? 시작은 코카로 했단 말이야? 아까 재배를 한 건 아니에요. 자생을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했지, 기원전 3000년 전에.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말이 안 돼. 1976년 9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에 대한 기획 전시를 위해서 이집트에 있던 제19왕조의 3대 파라오인 람세스 2세의 미라를 공수해서 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전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혹시 부패가 진행되진 않을지 조사를 하는데 이 미라가 어떤 미생물에 인해서 손상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야, 이거 뭐야? 하고 더 조사를 해봤더니 미라를 싼 붕대에서 담배잎이 나왔습니다. 담배잎이 나왔습니다. 담배잎이 나왔어. 근데 이게 담배는 콜럼버스가 15세기 말에 남미에서 가져오기 전에는 구대륙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담배는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잠정적으로 이거를 발굴한 고고학자가 영국인이니까 나중에. 이제 파이프 담배를 피웠으니까 영국은 19세기 때. 그래서 아마 그때 근처에서 담배님이 들어갔겠지. 발굴 과정에서.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이때도 반신반의했던 게 미라의 겉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붕대를 풀었을 때 가장 안쪽에서 나왔어요, 담배님. 근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상하네. 이때는 어찌됐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우연히 섞여 들어간 거다라고 하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독일의 병리학자 스베틀라나 발라바노바가 들어도 어렵다. 16년 후 1992년에 얼마 전이네. 이제 조사를 합니다. 미넨 박물관에 있는 이집트 미라 9개의 머리카락과 뼈에 포함된 성분을 조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든 샘플에서 대마가 나와요. 대마는 뭐 근데 다 쓰고 있었으니까 대마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코카인이 검출이 돼요. 그 이집트 미라에서? 이집트 미라에서 미라에서 코카인이 검출돼? 8개의 샘플에서는 니코틴이 검출이 됩니다. 적어도 기원전 1000년 전에 이집트와 남미 대륙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를 추측하게 만드는 증거죠. 북아프리카랑 사실 남미 안데스는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혹시 코카 나무 같은 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자생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가 이제 파피루스가 있어서 기록이 미쳤잖아. 대마나 아편은 그 원형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코카는 코카 나무 잎에 대한 기록이 없고 가루에 대한 기록밖에 없어요. 이게 가공된 문물에 대해밖에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정말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와, 기원전 1000년부터 다들 어떻게 코카 가루를 해가지고 이런 그거를 이제 시대에 맞지 팔았다고? 않는 유물을 오파츠라고 하거든요. 뭔가 전설에 약간 그런 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 대표적인 오파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와서는 아마 이제 이집트 강역에 있던 페키니아인들이 장거리 항해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을까? 이걸 이제 하는데 뭐 그때 안 살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 하여튼 이제 중남미 문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즈텍, 마야, 잉카가 있는데 이제 안데스 산맥 근처에 있던 건 잉카밖에 없어요. 근데 잉카라고 하면 우리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 네. 오래됐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아, 그래?
1200년대부터 1400년대까지 대략 길어도 200년, 짧게는 100년 정도 안데스 산맥 인근을 지배했던 제국을 우리가 잉카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원 이제 전. 아니. 아, 기원 후? 기원 후.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 스페인한테 망한 거예요. 어. 근데 거기서 이제 공유했던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족민들은 코카 나무 잎을 일상적으로 씹었습니다. 껌처럼. 껌처럼. 근데 이게 뭐 다 그럼 약 빨고 산 거냐? 그건 아닌 게 성분이 되게 적어요. 한 1% 정도밖에 안 돼, 코카나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코카잎은 일종의 커피처럼 약간 각성제. 근데 물론 좀 많이 먹는 애가 있겠지. 그렇지. 누군가는 진짜. 그래서 어떤 조건을 해금한 거예요. 야, 이거 조금 먹으면 각성하는데 더 먹으면은 이거 마취된다? 이거 마비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잉카 제국 하면은 엄청 발달한 수술이 하나 있죠. 천두술. 천두서. 천두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얘네가 다른 문명에 비해서 너무 유리한 게 코카인은 진짜 마취 효과가 엄청 강력하거든? 의식 잃지. 의식을 잃어버려. 그래서 천두술을 엄청나게 시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이 당시,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개두술의 생존율이 남북전쟁 당시에 시행했던 개두술의 생존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와,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높아. 미쳤다. 기원전에 이제 잉카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안데스 유역에서 했던 개두술의 생존율은 대충 한 40% 정도. 오, 그렇게 많이 살아? 이미 그랬었는데 잉카 제국 그러니까 14세기 무렵에는 75에서 83%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오, 진짜 많이 사네? 머리를 따고도 살아남았어.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머리에 구멍을 뚫을 일이 아니었거든. 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정하기로 이 사람들이 수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부상이 있어요. 혈종이면은 그러니까 머리 안에 피가 찬 거 빼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검은 벌레가 피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내압을 좀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던 건 두통과 정신질환.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한 거지만 어찌됐건 씹으면 힘이 나고 더 많이 먹으면 마취가 돼서 고통스럽지 않고 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잉카 신의 그 조각상을 보면은 신이 딱 양쪽에 뭐 들고 있거든요. 그게 코카잎이야? 코카나무 잎입니다. 우와. 코카나무 잎이고 당시에 만들어졌던 잉카 조각상을 보면은 한쪽 볼이 빵빵한데 입을 씹고 있는 걸 형상화한 거예요. 우와. 걔네들은 이게 너무 일상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스페인이 16세기에 본격적으로 침입을 시작하죠. 그치.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잉카 제국은 약화가 돼 있던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의 부족들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오히려 현지인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구대륙에서 가져온 천연두와 같은 질환들 때문에도 멸망했긴 하지만 어찌됐건 밑에서 들고 일어나서 잉카가 망했어요. 그럼 스페인은 더 나았냐? 그럴 리가 없지. 스페인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은광산, 금광산이 많아서 강산 노동을 시켜요. 근데 밥은 제대로 안 줘. 얘네들이 뭘 씹는단 말이야? 밥을 안 줘도 대충 일을 해.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본국으로 배에 이제 실어 보낼 때 잉카 제국에서 난 금과 은 그리고 코카나무 잎을 대량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바다를 지나면서 썩어요. 너가 스페인 사람이야? 물건 보내왔어. 금, 은 그리고 썩은 나무 잎이야. 얘는 뭔가 싶잖아. 관심이 안 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1850년대, 51년, 55년에 이제 화학자가 각기 다른 사람인데 코카나무 잎에서 드디어 코카인을 추출해냅니다. 그게 1850년까지 가야 돼? 1850년입니다. 그렇게 최근이야? 엄청 최근이에요. 이게 알칼로이드 계열인데 이제 화학적으로 그 알칼로이드 계열을 분리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코카인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하고 있었냐? 아편팅크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아펜팅크가 아펜은 완전 술 같은 아편은 거. 술이죠. 근데 이제 아편 정책 때문에 아편은 뭔가 좀 나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코카인을 발견했잖아. 야, 이거 코카인을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편팅크를 보면서 질투했던 양조주가 계세요. 이분 이제 마리아니 와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코카인을 섞은 술이야. 포도주에 코카인을 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는데 전체 와인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지금 훨씬 많이 만들겠지만 그 전체 생산량 대비 가장 높은 판매율을 자랑합니다, 마리아니가. 그리고 이 애호가들이 엄청 유명해요.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전성기를 연, 이 빅토리아 시대를 연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가 에밀 졸라, 뭐 주일 베른, 그리고 이제 교황님도 레오 13세, 그리고 에디슨, 교황님을 심지어 먹고 너무 감동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창시자인 안젤로 마리아니에게 황금 훈장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코카인을 섞었더니 교황의 황금 훈장을 받았어. 대박이야 이게 근데 너무 인기를 끌잖아요, 마리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모방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유럽이랑 뭐니까 미국에서 저거를 흉내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코카콜라예요. 처음에는 코카콜라가 술입니다. 포도주에다가 코카를 섞은 게 코카콜라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하필이면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렸어. 그래서 알코올을 빼고 그냥 음료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약간 뭔가 본질이 달라졌는데? 술에다가 코카인을 넣었는데 금지령님은 코카인을 팔아야겠다. 알코올을 빼. 그럼 코카인만 마셔. 이게 뭐 인기가 없겠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근데 이게 나중에는 코카인이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마약인 것 같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어. 근데 그때 마리아니는 되게 고집을 부려요. 아니다. 코카인은 좋은 거고 우리는 이 전통적인 술 담그는 법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마리아니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코카콜라는 그때 발빠르게 코카인을 빼고 카페인을 넣어가지고 시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된 거지. 근데 이 코카인이 사실 뭐 음료로만 마셨냐? 아니죠. 알갱이. 알갱이로 이 가루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의 대부. 프로이드? 그쵸, 지금은 좀 프로이드 박사가 코카인의 거의 예찬론자예요. 20대 때 쓴 편지에는 코카인밖에 없어. 야, 너 어떻다고? 코카인 해봐. 너 어떻다고? 코카인 해봐. 이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하니까 효과를 알아내는데 혀에다가 직접 대본 거예요. 그랬더니 혀가 마비가 돼. 감각이 아예 없어졌어. 그래서 마취제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전신 마취는 있었지만 정말 위험하고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국소 마취에 대한 필요성이 올라가던 와중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 중에 안과 의사가 있어요. 칼 콜러라고. 그 사람이 그래? 환자의 눈에 코카인을 뿌려봅니다. 그랬더니 눈 수술을 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랜셋입니다. 지금 그 유명한 랜셋, 엄청 저명한 란셋. 그 란셋을 보고 이제 감명을 받은 미국의 명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분, 윌리엄 할스테드 박사가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장갑 만든 분이 코카인하고 중독이 되죠. 제가 그때 이제 조사를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고 평생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끊어. 근데 그거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야 너 그걸로 끊으면 안 돼. 몰핀을 한번 놔봐. 이 사람이 몰핀과 코카인에 이중 중독이 됩니다. 할스테드의 인생이. 근데 이게 코카인의 이제 국소 마취제로서는 너무 가치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만한 게 없어. 게다가 코카인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충혈이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얘가 혈관을 수축시켜. 그러니까 이게 국소 마취라면 마비만 되는 게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켜 피도 안 난단 말이야. 이게 대박이야. 거기다가 에피네프린을 섞어서 하면은 진짜 피 안 나겠네. 기적의 약이 나온 거야. 에피네프린도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어가지고. 그래서 장점만 떼보자. 몰핀에서 헤로인이 나온 것처럼 거기서 나온 게 프로카인이라는 약입니다. 프로카인이라는 약이 나오는데 이게 헤로인처럼 막 그런 건 아니고 중독성이 진짜 없고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는 코카인보다 마취 효과가 더 약하고 짧아. 그래서 그걸 더 개선한 게 리도카인이야. 그게 리도카인이야? 그래서 뒤에 카인이 붙는 거예요. 코카인이 원료가 된 거야. 요즘도 리도카인으로 국소 마취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수술이나 뭐 할 때 쑥 써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치과 가서 찌르는 거 다 리도카인이에요. 리도카인인데 여기만 그게 꼬맬 때. 혈관을 수축시키고 진짜 진통 효과가 세가지고 저도 그거 많이 쓰는데 진통 효과 이게 1943년에 코카인을 개선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프로카인을 거쳐서 리도카인 프로카인 좀 들어봤고 쓰진 않았어. 리도카인은 진짜 많이 쓰는데.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거의 원료를 차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코카인이 나온다는 거. 리도카인은 맞아보신 분 진짜 많을 거야. 이거 보신 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살면서 한 번 정도 많이 리도카인 맞아봤을걸? 맞아봤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뭐 요새 계속 책을 더 사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 다음에도 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